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본인이나 또는 가족 중에 한 명 이상은 대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독 여자가 많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을까요? 저도 생각을 해본 적 있는데 확실하게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좀 알아보려면 먼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관절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특히나 중노년에서 40에서 60%를 차지할 만큼 많은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퇴행성 실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상에서 한 70% 이상, 그 다음에 65세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방사선 검사상 퇴행 소견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무릎을 많이 써가지고 많이 닳고 그러고 아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 분포를 봤는데 2016년 자료를 보면요, 40세 이하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환자 수가 없다 보니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40세를 넘어감으로써부터 점차 이게 많이 차이가는데요,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하게 환자 수가 많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남자 여자 차이 나는 거는 조금 왜 그런 걸까요? 네,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통계적으로도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저는 그 답이 골반뼈 모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골반뼈는 남자와 여자의 모양이 다릅니다. 여자는 골반이 양쪽으로 넓게 생겨 있고요, 남자는 상대적으로 골반 좌우의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조적으로 더 안정감이 있는 모양은 골반의 좌우 폭이 좀 더 좁은 것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출산의 기능 때문에 골반 폭이 남자보다는 넓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반뼈 모양과 무릎 관절염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Q-앵글이라는 말을 원장님은 아시고 계시죠? 저는 Q-앵글 알고 있죠. 그죠? 우리말로는 대퇴사두근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무릎이 있고요. 자, 이쪽이 무릎의 바깥쪽, 이쪽이 무릎의 안쪽입니다. 요 앞쪽으로 형성되는 이 허벅지 앞의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고요. 이 대퇴사두근과 아래 뼈 사이에서 형성되는 어떤 각을 우리가 Q-앵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직립 자세에서, 바로선 자세에서 남자는 15도, 여자는 20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Q-앵글이 클수록 문제는 이 허벅지 뼈가 안쪽 방향으로 미세하게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사이에서는 부정렬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것을 우리가 대퇴슬개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맞닿는 이 부분이 무릎이죠. 이 부위에는 무릎 연골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렬이 바르지 않게 되면 당연히 연골에 손상이 오게 되고요. 이처럼 연골의 손상이 지속이 되는 것을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자는 남자보다 골반의 좌우 폭이 넓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오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골반뼈, 그리고 대퇴골, 슬개골, 정강이뼈까지 이어지는 이 관절의 부정렬에 의해서 퇴행성 실관절염이 조금 더 발생한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정렬을 조금 더 잘 맞춰준다면 퇴행성 실관절염이 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정치료라고 하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많이 치료를 또 하고 있고요. 무릎의 안정성을 잡아주고 부하를 떨어뜨려주면 통증도 잡아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퇴행이 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퇴행성 무릎 관절염,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게 맞을까? 왜 그런 걸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 때도 또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한 다른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